안녕하세요. 통상TV 구독자 여러분, 저는 통상TV 이슈다의 진행자 조진혁입니다. 그동안 잘 지내셨나요? 자, 오늘 통상TV에서는 글로벌 통상 환경에 큰 영향을 미치는 핵심 이슈 3가지를 준비해봤습니다. 먼저 첫 소식은 과학 얘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구독자 여러분들은 혹시 양자 컴퓨터라고 들어보셨나요? 미래 혁신 기술 중 하나인데 우리 정부도 올해 1980억 원을 투입해서 연구 개발에 열을 올리고 있는 분야입니다. 지난 2월 19일 마이크로소프트가 일명 마요라나 1이라는 손바닥 크기의 양자 컴퓨터 칩을 공개하면서 전 세계의 주목을 받았는데요. 이탈리아의 물리학자 에토레 마요라나의 이름을 땄다고 합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반도체 발명이 오늘날의 스마트폰, 컴퓨터, 전자제품을 가능하게 한 것처럼 이번 개발로 양자 컴퓨터 시대가 몇 년 안에 실현될 것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양자 컴퓨터가 도대체 무엇일까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정말 단순화해서 설명해 드리자면요. 복잡한 문제를 매우 빠르게 계산할 수 있는 컴퓨터라고 보시면 됩니다. 2월 22일에 나온 포브스 기사의 설명을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일반 컴퓨터는 정보를 0 또는 1의 비트라는 단위를 사용하는데요. 하지만 양자 컴퓨터는 0과 1의 중첩 상태를 동시에 가질 수 있는 일명 큐비트라는 단위를 사용합니다. 0과 1 둘 중에 하나만 표시할 수 있는 비트보다 0과 1을 동시에 표시할 수 있는 큐비트가 훨씬 많은 정보를 다룰 수 있겠죠. 자, 이런 특징 덕분에 양자 컴퓨터는 매우 복잡한 문제를 매우 빠르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일반 컴퓨터로는 도저히 처리가 불가능한 막대한 양의 정보를 빠르게 처리할 수 있다는 뜻이죠. 연산 속도만 놓고 보면 양자 컴퓨터가 슈퍼컴퓨터보다 1만 배 이상 빠르다고 합니다. 실제로 구글이 작년 12월에 공개한 양자 컴퓨터 칩 윌로는 기존 슈퍼컴퓨터로 14년, 그러니까 10의 24제곱년이 걸리는 계산을 단 5분 만에 수행해냈을 정도입니다. 현존하는 최첨단 슈퍼컴퓨터를 써도 만 년이 걸리는 문제라고 하는데 양자 컴퓨터의 계산 속도가 얼마나 빠른지 알 수 있겠죠? 그래서 과학계와 IT 업계에서는 양자 컴퓨터의 가능성이 무궁무진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응용될 수 있는데 인공지능 고도화부터 신약 개발, 암호화 기술 고도화, 기후 예측 등 다양한 분야의 양자 컴퓨터가 활용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만 양자 컴퓨터가 상용화되려면 아직 갈 길이 멉니다. 길게는 수십 년이 걸릴 수도 있는데요. 이건 양자 컴퓨터 칩의 불안정성 때문입니다. 젠슨 왕 엔비디아 CEO조차 올해 초에 쓸만한 양자 컴퓨터가 나오려면 20년은 더 기다려야 한다라고 말했을 정도죠. 그런데 마이크로소프트는 이번에 마요라나를 발표하면서 양자 컴퓨터 시대가 몇 년 안에 올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양자 컴퓨터에 들어가는 칩은 외부 환경에 굉장히 민감하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극 좋은 상태를 유지해야 안정적인데 조금이라도 외부 환경이 달라지면 계산 오류가 발생합니다. 이런 약점을 보완했다는 게 마이크로소프트의 주장인 거죠. 토포 컨덕터라는 초전도 물질을 개발해서 외부 환경으로부터 양자 정보를 효과적으로 보호하는 데 성공했다는 겁니다. 덕분에 양자 컴퓨터의 성능과 직결되는 큐비트의 수를 지금은 8개지만 향후에 100만 개까지 늘릴 수 있도록 설계했다고 합니다. 다만 글로벌 물리학계에선 마이크로소프트가 데이터 분석에 오류를 범했다라고 지적하면서 예상보다 상용화에 더 많은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MIT 테크놀로지 리뷰는 양자 물리학의 석학인 산카르다스 사르마 교수의 발언을 인용해서 아직은 더 많은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지적했죠. 그럼에도 양자 컴퓨터의 가능성이 무궁무진하기 때문에 빅테크들은 앞다퉈서 양자 컴퓨터 칩 개발에 한창입니다. 구글, 마이크로소프트에 이어서 이번엔 아마존도 도전장을 내밀었는데요. CNBC 방송에 따르면 2월 27일 아마존도 첫 번째 양자 컴퓨팅 칩인 오셀롯을 공개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자체 양자 컴퓨팅 칩을 선보인 지 일주일 만에 공개한 거죠. 덕분에 양자 컴퓨터 시장도 매우 빠르게 성장할 전망인데요. 포천 비즈니스 인사이트에 따르면 2024년 우리 돈으로 1조 6,700억 원이었던 양자 컴퓨터 시장이 2032년에는 18조 원까지 성장할 전망입니다. 10배 이상 커질 거란 얘기죠. 이번엔 우리나라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혹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작년 11월에 당선된 뒤에 공개적으로 우리나라의 도움을 요청한 분야가 있다는 사실 아시나요? 바로 조선업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 직후에 한국에 전화해서 미국 조선업이 한국의 도움과 협력을 필요로 하고 있다라고 밝힌 거죠. 이런 가운데 영국 시사주간지 이코노미스트가 2월 20일에 중국 조선업에 맞서 미국을 도울 수 있는 곳은 아시아뿐이다라는 기사를 내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여기서 말한 아시아는 한국과 일본 두 나라죠. 그렇다면 왜 미국은 조선업 분야에서 중국에 맞서 한국과 일본 두 국가의 도움이 필요한 걸까요? 우선 미국 조선업 상황부터 살펴봐야 합니다. 이코노미스트에 따르면 불과 20세기 중반까지만 해도 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큰 조선업 국가였습니다. 해군력도 전 세계를 주름잡을 정도였죠. 그런데 이후 생산비가 갈수록 높아지고 인건비까지 오르면서 독일, 일본, 중국과의 경쟁에서 점점 뒤처지게 됐습니다. 특히 1920년에 제정된 존스법이 결정타가 됐는데요. 이 법은 미국 내에서 운항하는 모든 상선이 미국에서 건조되고 미국 국적을 가지고 미국인이 소유 및 운영해야 한다고 규정한 법입니다. 자체 선박 건조 능력은 떨어지는데 해외 건조는 불가능하니까 선박은 줄고 조선업도 쇠퇴의 길을 걷게 됐죠. 문제는 미국의 조선업이 이렇게 쇠퇴하는 동안에 중국은 세계 최대 조선 강국으로 도약했다는 사실입니다. 1990년대 후반까지만 해도 세계 상선 건조량의 5%를 차지했던 중국 조선업은 현재는 50% 이상을 담당할 정도로 성장했습니다. 반면 미국의 조선업 비중은 0.1%에 불과한 상황이죠. 더 큰 문제는 군함입니다. 중국의 해군 함정 건조 능력은 미국의 230배에 달합니다. 중국 해군의 선박수도 세계 어느 나라보다 많은데요. 반면 미국 해군 함대의 규모는 냉전 이후 절반 수준으로 축소된 상태입니다. 인도 태평양 지역의 패권을 유지하고 싶은 미국 입장에서는 우려가 클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래서 미국이 떠올린 게 동아시아의 동맹국들과 협력해서 중국의 조선업 확장을 견제하겠다는 구상입니다. 앞서 얘기한 한국과 일본의 얘기인데요. 전 세계 조선업 시장 점유율의 각각 30%, 17%씩 차지하고 있습니다. 점유율 50%의 중국 다음으로 큰 조선 강국들이죠. 여기에 최첨단 기술과 탄탄한 공급망까지 갖추고 있다는 사실에 미국이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의회에서는 올해 2월 11일 이른바 해군 준비태세 보장법이 발의됐습니다. 존스법 등으로 그동안 금지했던 외국 업체의 자국 군함 건조를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죠. 미국은 이 법을 통해서 한국에서 미 해군 함정을 건조하는 방안부터 정비 보수까지 다양한 협력 방안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더 나아가서 한국과 일본의 대형 조선 기업들이 미국 조선소에 투자하도록 유도해서 자국 조선업을 부활시키려는 방안까지 모색하고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글로벌 해군 전문 매체 네이버 뉴스에 따르면 한화그룹이 작년 12월 미국 동부 필라델피아에 있는 필리 조선소를 1억 달러의 인수를 완료한 바 있습니다. 다만 미국이 한국 조선사들과 협력하려면 넘어야 할 산들도 있는데요. 미국 조선업협회 등 미국 현지 기업들의 반발이 적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상황을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게 미국 현지 매체들의 설명이죠. 마지막 소식은 전 세계 해운업계에 큰 파장을 미치고 있는 뉴스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미국 정부가 중국 상선이 미국에 들어올 때마다 입항 수수료를 부과하기로 했다는 내용인데요. 자세한 내용 함께 살펴보시죠. 2월 21일 미국 무역대표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미국 정부는 최근에 중국 선사가 운영하는 선박이 미국 항구에 입항할 때마다 최대 100만 달러의 수수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합니다. 또는 선박 용적물에 톤당 최대 1,000달러의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아울러 국산 선박을 포함한 복수의 선박을 운영하는 선사의 경우 미국 항구에 입항하는 중국산 선박의 조건에 따라 최대 150만 달러까지 수수료를 부과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이번 결정은 중국의 해양 물류 조선 산업 장악력을 고려했다고 하는데요. 중국 정부는 미국이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면서 이번 조치를 당장 중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2월 23일 중국 상무부 대변인은 미국이 다자 규칙을 존중하고 잘못된 처사를 중단하기를 촉구한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이 내놓은 항만 사용료 징수 등의 제한 조치는 자신과 타인을 모두 해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미국의 이번 조치로 한국과 일본 조선사들이 혜택을 볼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는데요. 중국에서 건조된 선박에 대한 수수료 부과로 인해서 선주들이
한국이나 일본 조선소로 발주를 전환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만약 미국의 제재가 현실화할 경우에 중국 선사들이 특정 노선에서 아예 철수할 가능성도 있는데 이때 한국 선사들이 해당 노선에서 시장 점유율을 높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번 USTR의 발표 직후에 한국 해운사들의 주가가 급등한 배경이죠. 물론 우려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미국 수입업체와 수출업체의 비용을 증가시켜 미국 무역 경쟁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실제로 전 세계 컨테이너선의 3분의 1이 중국산인데 이들이 규제 대상이 될 경우에 글로벌 공급망에 심각한 혼란이 빚어질 수 있다는 거죠. 인플레이션이 재발할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미국 물류 전문지 로지스틱스 매니지먼트도 해외 선사들의 운항 비용 증가로 인해서 해상 운임이 상승할 수 있으며 결과적으로 미국 소비자 물가에도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미국은 조만간 공청회를 열고 관련 의견을 수렴한 뒤에 수수료 부과 시점을 결정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업계에서는 이르면 올해 상반기 중에 시행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으나 실제 시행 시기는 의견 수렴 결과와 정치적 변수에 따라 다소 지연될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자, 오늘도 급변하는 세계의 통상 이슈를 살펴봤습니다. 혹시 아직까지 좋아요와 구독 안 누르셨다면 꼭 부탁드릴게요. 지금까지 통상TV였습니다. 고맙습니다.